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라인 인테그랄 여러분이 이제 그 첫 번째 퀴즈 봤던 그때의 내용입니다. 라인 인테그랄에 대한 이제 복습을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8주차인가 최근부터 제가 유튜브로 새로 강의 동영상 강의를 새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전에 1주에서 7주차까지 거기 내용들이 제가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 이제 내가 동영상 강의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 내용만 충분히 알면은 그 앞전 내용까지 다 커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 동영상 강의가 여러분 10주 8주차까지 아마 여러분 수강한 걸로 돼 있어서 거기 동영상 강의를 KOCW 연동된 동영상 강의를 보면은 지금 한 이 내용들이 그 8주차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이 내용도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그 앞부분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 이제 배웠던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거기 난 내용이 지금 다시 제가 다 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과목을 1주에서 8주차까지는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기 전에 벌써 수강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는 일단은 다 수강하는 걸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내용에 예제 연습 문제들이 거기서 여러분 칠판에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도 잘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다 여러분들이 다 수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출석이 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 기말고사 시험 공부는 아마 제가 동영상 강의 준 것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그 1주에서 8주차 동영상 강의 내용에서 어떻게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지금 내가 올려준 그 강의 노트만 열심히 공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부분 내용을 내가 하나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C가 하나의 curve R3상에서 이제 하나의 곡선, path 또는 curve라고 부르는데 주어지면은 여러분 곡선이 주어지면은 곡선을 주어지 마찬가지로 매개화를 해야 됩니다. 앞 강의까지는 어느 곡면을 주어지면 곡면의 매개화를 반드시 하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곡선이 주면은 곡선을 이렇게 매개화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매개화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매개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칼라 펑션이 있어가지고 스칼라 펑션이 이제 그 C 위에서 정의된 스칼라 펑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라인 인테그랄 F의 이제 인테그랄이 오버 C에서 인테그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이렇게 정의한 거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F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F가 1로 놓으면은 얘가 바로 인테그랄 C에서 1의 ds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R 프라임의 t 절대치 dt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곡선의 길이가 length C의 길이가 나옵니다. C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는. 길이 구하는 문제 제가 첫 번째 퀴즈 문제 나왔고 그다음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이제 참고할 만한 게 여기가 이렇게 제가 S라고 표기를 했죠. S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고 이 S 왜 S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여기서 S는 뭘 나타내냐면은 arc length parameter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냐면 S는 T가 함수인데 A에서 T까지 R 프라임 WDW 이걸 적분한 것이 바로 arc length라고 부릅니다. arc length인데 여기 하나의 변수죠. T가 아니라 이제 S라는 변수입니다. S가 T가 함수니까 요거를 이제 T를 미분을 하면은 R 프라임의 T 절대치가 나오죠. 그래서 DS가 R 프라임
t에 dt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 ds 대신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여기에 바로 r 프라임 t 절대치 dt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 s는 이제 arc 파라미터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재에는 잘 설명 안 해놨지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스칼라 펑션에 대한 이 커브 위에서 적분을 정의를 한 후에 우리는 뭘 하냐? 다음 게 바로 f가 이 곡선 위에서 정의된 벡터 함수입니다. 벡터 함수예요. 벡터 밸류 펑션 벡터 함수입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공면에서의 벡터에 대한 적분을 했죠. 그것도 스칼라에 대한 적분을 확장시킨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라인 인테그랄 오버 f의 곡선 위에서의 이제 f 벡터 필드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입니다. 그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f 내적 dr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요. 또는 d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어 케이스에 여기 화살표 벡터 형태로 수진 건데요.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면 이 f가 여러분 이제 그 물리에서 force라고 힘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다음에 이 라인 인테그랄 이거는 이제 그 힘에 의해서 그 힘이 한 1, 곡선 C를 따라서 그 힘이 F라는 힘이 한 2를 가지고 이제 라인 인테그랄이 됩니다. 그리고 F 요거 인테그랄 C vs F.dr 요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인테그랄 C에서 F1 dx, F2 dy, F3 d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F가 벡터로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는 F 제가 안 적어놨네요. F라는 게 이제 F1, F2, F3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얘가 여러분 어떤 교재 보면 얘를 PQR로 해놨죠, 그죠? PQR로 하면은 얘가 P dx, Q dy, 뭐 R dz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요거를 계산해봐요. F의 내적에다 R 프라임 T를 해보면은 요게 F1이당 X 프라임이 되고 더하기 F2랑 Y 프라임이 되죠. F3랑 Z 프라임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적분 C dt 여기다 적분 dt 여기다 dt를 다 붙여요. 그러면은 x 프라임 t dt 그러면 x가 xt잖아요. t니까 dx 계산을 하면은 x 프라임 t dt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dx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x가 되고 여기는 f2에다 얘가 바로 dy가 되고 얘가 dz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면은 어떤 문제는 이 형식으로 준 문제들이 있고 이 형식을 준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준 문제가 있는데 두 개 다 같은 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봅시다. C가 힐릭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 헬릭스 형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코사인 t, 사인 t, et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주어진 겁니다. t가 0에서 3파이까지 움직입니다. 여기 3파이까지 움직일 때 그럴 때 f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x, z, 마이너스 xy로 주어졌을 때 이거졌을 때 라인 인테그랄을 계산을 하라라는 겁니다.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s라 표현하기도 하고 r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f에다가 rt, r 프라임 t 얘가 r이죠. r 프라임을 미분하면은 여기서 r 프라임 t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2가 나오는 거죠. 여기 집어넣고 f가 이거니까 x가 얘가 x죠. x고 얘가 y입니다. y 얘가 z죠. 집어넣으면은 x가 코사인 t
Z니까 ET, 코사인 T, ET,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냥 정리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3 코사인 T, 사인 T 더하기 ET, 코사인 T 나오고 여기 여러분 이제 적분을 제가 안 할게요. 적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다음 예제도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테그랄 C 위에서 x dx, z dy, 마이너스 y dz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C는 뭐냐? 반지름이 3인 원인데요. yz 평면에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디서 봤어요? y축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를 x축으로 놓고 이게 y축이라 놓고 z축으로 놓으면은 여기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yz를 계산하면은 요거를 매개화하면은 x 좌표는 0이 되는 거죠. y 좌표는 3 코사인 t, 그다음 3 사인 t, z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을 매개화합니다. 이런 매개화 곡선이 주어지면 곡선의 매개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분을 계산하려면은 요거에 대한 r'을 계산해야 되겠죠. 요거를 t로 미분을 하면 0 마이너스 3 사인 t 요거 미분하면 3 코사인 t. 여러분 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요거를 이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걸로 바꾸려면은 dx 앞에 있는 게 f1입니다. dy 앞에 있는 게 f2예요. dz 앞에 있는 게 f3입니다. 그래서 f라는 벡터는 xz-y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면은 f 얘가 x잖아. x, y, z니까 여기다가 x0 z가 마이너스 3 sin t 마이너스 y 나오고 r 프라임 계산한 게 나오고 요거 내적하면은 9가 나와서 18파이가 나옵니다. 쉽죠? 요거는 그냥 매개화를 해서 적분에 그냥 집어넣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라인 인테그랄에서 또 약간 이제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캘큘러스 for 라인 인테그랄이 있습니다. 라인 인테그랄에 대한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봅시다. C가 일단 piecewise smooth oriented starting P에서 Q, 그러니까 P에서 Q로 가는 그림과 같이 P에서 Q로 가는 어떤 곡선 C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piecewise smooth입니다. 그리고 F가 스칼라 펑션인데 F의 그라디언트가 바로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Z로 편미분한 건데 얘가 C 위에서 연속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연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C 위에서의 F dr 얘가 바로 이제 우리 라지 F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순전히 F에다가 이제 Q랑 P를 대입을 해서 뺀 게 나옵니다. 네, 여기 나와요. 요거는 증명 요거도 해도 되는데 증명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다 증명해 볼까요? proof 일단은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이제 그 C가 스무스라고 가정합시다. assume that C is smooth라고 가정을 하고 감마 t 얘가 바로 이제 RT가 이제 XT, YT, ZT 요거 이제 매개화 AB에서 매개화라고 가정합시다. C가 이제 이렇게 매개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R에 A는 P가 되는 거고 R에 B는 Q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 인테그랄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C 위에서의 FDR 계산을 해본 정의가 A에서 B까지 이제 그라디언트 F에다 여기다 뭘 대입해야 됩니까? R에 T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 내적 R 프라임 T DT입니다. 여기 바로 뭐냐면은 A에서 B까지 얘가
f를 x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r, t를 집어넣은 거고요. 요거는 x 프라임 t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f를 y로 편미분해서 r을 집어넣고 두 번째 좌표가 y 프라임 t가 되고 얘를 z로 편미분해서 r 집어넣고 그 다음에 z 프라임 t dt 이렇게 나옵니다. dt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적부 dt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정확하게 뭐냐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dt f의 r of t 요겁니다. 요거예요. 왜 이거냐? 자, 일단은 요것이 합성함수잖아요. t에 관한 미분하려면은 f는 x에 관한 함수니까 x로 미분을 하고 안쪽을 요게 바로 f의 xt, yt, zt잖아요. 요게를 t로 미분을 하면은 여러분 연쇄 법칙에 의해서 f를 x로 미분을 하고 x를 또 t로 미분하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은 이게 바로 펀더멘털 시러머 캘큘러스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되니까 f의 r b 빼기 f의 r a가 나옵니다. 그래서 f의 q 빼기 f의 p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컨서버티브다. 어떤 벡터 필드, 벡터 밸류드 함수가 컨서버티브라는 이야기는 그 벡터가 어떤 함수 스칼라 펑션의 그라디언트로 표시가 되면은 이제 컨서버티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컨서버티브라는 거 요거 조건이 여러 가지 요거와 이퀴발런트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어떤 교재는 뭐 다른 방법으로 컨서버티브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 정의나 이정의나 다 이퀴발런트하다는 걸 증명이 가능하고요. 일단 저는 요거를 컨서버티브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 이 함수 f를 가지고 포텐셜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제를 하나 봅시다. 여러분 물리 시간에 그 이제 어떤 질량이 있으면은 그 질량으로부터 만류 인력이 생깁니다. 만류 인력은 지구로 이제 있으면 지구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류 인력 상수가 g가 나오고요. 질량이 m이고 위치 벡터가 있으면 위치 벡터가 바로 r입니다. r은 이제 x, y, z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점이 있으면은 거기다 만류 인력은 이제 지구로 향하는 반대쪽이 되겠죠. 위치 벡터는 밖으로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점이면은 여기 지구에 있다. 원점이 있으면 여기 좌표가 요거를 0으로 놓으면은 0,0,0이 여기 있으면은 x, y, z가 있으면 이 벡터가 바로 r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질량이 있으면은 위치 벡터면은 이제 힘은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붑니다. 그래서 이거에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그라비테이션 컨스턴트 만류 인력 컨스턴트로 놓고 얘는 질량이고 얘는 위치 벡터. 그다음에 만류 인력은 r 이 위치 벡터 크기가 이 거리가 바로 r 삼승이죠. r 삼승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거는 물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바로 뭐냐면 어떤 스칼라 펑션이 존재해서 이 f 있고 스칼라 펑션의 그라디언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물리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예제 등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f는 0을 물론 0이 아닌 점에서 되는 거죠. 얘가 0이 아닌 점에 대해서만 0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만 이렇게 가능한 거죠. 0이 되면은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분의 1 요거를 한번 x로 편미분해 봐요. 요거는 미분하는 거 다 할 줄 알겠죠. 요거 미분하면은 이제 요거 개수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 요거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나오고 요거 미분하면 x로 미분 2x가 되고 그래서 미분을 계산을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r의 절대치의 3승분의 x가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y로 편미분이 가능하고요. 편미분하면 x 대신에 y가 나오겠죠. z로 편미분하면 z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x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거, z로 편미분한 거를 이렇게 서로 모아 놓으면은 r 3승분의 r이라는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gm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gm을 f에다 곱해버리면은 요거를 그라디언트 계산을 하면은 이제 라지 f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f는 이제 r 삼성에서 0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컨서베티브한 벡터 필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는 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예제 중에 하나인데 P가 주어진 이제 벡터로 나왔을 때 파이를 이 벡터를 이 함수로 놓으면은 물론 놓으면은 그라디언트 파이를 계산을 하잖아요. 요 값이 나옵니다. 네. 요 값이 나오고 혹시 여기 이제 물리랑 수학 아니면 공학 쪽에 복수적용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얘가 뭘 의미하면 다이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물리에서 다이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이폴을 몰라도 됩니다. 수학 학생들은 그냥 이러한 벡터 필드가 있으면은 이거에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실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그린 정리가 있습니다. 그린 정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그린 정리는 여러분들 제가 KOCW 연동된 8주째 강의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린 정리를 증명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거기서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요 그린 정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복수 해석학을 지금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 벡터 해석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도 제가 강의하는 복수 해석학을 지금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또 복수 해석학에서도 그린 정리를 이용을 해서 코시94 그쪽 뒤쪽 내용을 이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새겨 들으면 되고요. 요거는 사실 미적분학 1학년 여러분 2학기 미적분학 뒤쪽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증명은 하지 않고요. C가 piecewise continuous라고 가정합시다. piecewise positively oriented, smooth, simple, closed curve라고 넣읍시다. 그림과 같은.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그걸로 둘러싸인 영역이 바로 D입니다. D. 이렇게 안쪽에 구멍이 없어요. 일단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 F가 P, Q로 이루어져 있고 P랑 Q가 한 번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한 게 연속입니다. 물론 F가 스무드 벡터 필드면은 얘가 당연히 성립되는 거 되고 스무드가 아니더라도 얘는 일단은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 한 번 미분 가능한 것이 한 번 미분한 그 데리버티브가 연속입니다. d바에서 연속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인테그랄 CB에서 인테그랄 PDX QDY 요 계산하면 요거는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Q를 X로 편미분하고 P를 Y로 편미분해서 이중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그린 정리입니다. 사실 그린 정리는 우리가 뒤쪽에 배울 이제 그렇게 벡터 해석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톡스 정리가 나오는데 스톡스 정리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바로 그린 정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정리를 특별하게 증명을 하지 않고 스톡스 정리만 증명을 하면 그린 정리는 자동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정리는 제가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이제 뒤쪽에 증명리 스톡스 정리랑 다이버전스 정리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시간이 허락되면은 꼭 할 겁니다. 이게 설명을 다 못해도 거기에 대한 강의 노트는 제가 꼭 올려놓을 겁니다. 뒤에서 증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계산입니다. 계산을 참 잘해야 됩니다. 약간 복잡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 여기는 계산을 진짜 잘해야 돼요. 예, 미분을 열심히 하고 적분도 열심히 하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다음 예제는 뭐냐? F를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F 벡터 필드가
이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의 마이너스 y, x 제곱 분의 y 제곱 분의 x라는 벡터 필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를 계산해 볼까요? 이런 벡터의 크기 계산하면은 이거의 제곱 이거 제곱 루트 씌워 놓으면 바로 얘가 나옵니다.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의 1. 그래 얘가 봐요. x가 원점으로 x, y가 원점으로 가까이 가면은 x, y가 원점으로 가까이 가면은 이 f의 크기는 무한대가 되겠죠. 맞나요?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함수는 뭘 의미하냐면 원점에서 뭐가 폭파한다는 겁니다. 원점에 있을 때 무한대 값이 되고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원점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힘을 엄청난 걸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원의 이런 그 접선 방향으로 이게 벡터가 움직여요. 접선 방향으로 빙글빙글 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원점 근처에 있는 원에 대해서는 빙빙을 도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난 힘으로 가지면서 도는 거고, 이거 원점으로서 멀어져 가면은 이 크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접선을 방향으로 아주 작은 벡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설명한 거고, 그리고 이 벡터 필드 F라는 것은 0,0에서는 정의가 안 됩니다. 0,0 정의 안 되고.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0,0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얘가 이제 P고 Q거든. 얘가 P고 Q거든요. Q에다가 Q를 X로 미분하고 P를 Y로 미분해서 계산을 진짜 실제적으로 해보면 0이 나와요.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계산해 보느냐. 반지름이 R이 1을 이제 우리는 C라고 놓으면은, 반지름이 A는 1을 C라고 놓으면은 C 위에서 F DS를 계산을 해봐요. 그대로 계산해 보면은 2파이가 나옵니다. 2파이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인테그랄 C의 PDX 더하기 인테그랄 그 다음에 QDY 얘가 바로 얘랑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그린 정리 이용을 하면 얘가 QX로 미분하고 P를 Y로 미분해 가지고 D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함수들은 이제 0,0에서 이 영역 안에서는 0,0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거죠. 0,0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가 약간 이게 프로진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쫙 해볼까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진 되는 경우 되시는데, 그러면은 얘가 0이 됐잖아요. 0이 되더라도 0,0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린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 정리가 적용되려면은 요 각각의 함수들이 이 영역 전체에서 뭐가 돼야 돼요? 연속이 돼야 됩니다. 연속조차 안 되죠. 왜? 0,0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린 정리를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0,0을 제외한 점에서 얘가 0이 나오잖아요. 얘는 2파이가 나오고 그린 정리가 이제 우리는 성립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는 그린 정리를 적용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린 정리를 성립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그 PQ가 PP를 XY를 편미분한 것이 그 영역 그 C 안쪽에 둘러싸인 그 영역에 대해서도 다 연속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벡터 해석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스톡스 정리랑 다이버전스 정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시간에는 그 전에 나는 연습 문제, 기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이버전스랑 스톡스 정리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문제들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제 아마 강의는 이제 우리가 수업 증맥 설명할 거는 스톡스 정리랑 다이버전스 정리만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이제 우리 수업 진도는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 공부는 제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강의 내용, 강의 노트, 동영상 강의만 열심히 하면 이제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